잔액이 얼마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도대체 누가 인출해 간 건가요? 남편분이 직접 인출하셨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여기는 은행 창구입니다. 누가, 왜 그녀의 삶을 흔들고 있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정화의 이야기를 함께 하세요. 이제 정화의 40년 피아노와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통장을 든 정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건넨 잔액 조회서에는 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분명 2천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언제 인출하셨죠? 지난주 화요일이요. 본인 확인 다 거치고 정상 출금됐습니다. 정화는 인출 내역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서명란에는 남편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체는 남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정화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갑게 내리쪼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수연이었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으시네요. 응, 그런가. 정화는 문고리를 잡은 채 멈춰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내려다봤지만 어떤 곡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이 학원을 처음 열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피아노를 직접 나르며 땀을 흘리던 모습, 첫 제자가 입학하던 날 함께 기뻐하던 얼굴, 매달 학원비를 세며 미래를 그리던 순간들.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우리 꼭 성공할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젊은 날의 목소리였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했던 그 목소리. 정화는 건반 위에 이마를 대고 숨을 골랐습니다. 차가운 건반의 감촉이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오후 4시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정화는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72살 여자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진 눈가, 처진 입꼬리, 생기 없는 피부.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였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응, 왔구나. 오늘은 쇼팽 연습곡 할 거야. 아이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이 건반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연주였지만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정화는 아이의 옆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왼손 리듬이 불안정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쳐봐. 정화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50년 동안 반복한 동작이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가 돌아갔습니다. 학원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남편과 수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학원 구석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학원 등록증, 건물 매매 계약서, 예금 통장 사본들. 손가락으로 서류를 훑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문서들이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 명의로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정화는 서류를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캐비닛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오셨어요? 저녁 준비됐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정화는 대답 없이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화가 들어오는 소리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먹어야지. 남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빛이 정화를 스쳤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연이 차린 저녁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수연이 남편의 밥그릇에 밥을 퍼주었습니다. 남편은 수연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화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떴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이 집에 온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복지관 상담사가 전화를 걸어왔던 날, 정화는 남편이 가스레인지에 손을 올리는 걸 막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안 돼요, 뜨거워.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손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켜진 가스레인지 위에 맨손을 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상담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전문 간병인을 소개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화는 남편의 손을 붙잡은 채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월 200만 원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이고요. 정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학원 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게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다시 가스레인지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내주세요. 수연은 그렇게 왔습니다.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키 160cm 정도, 단발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28살이라고 했습니다. 경력이 얼마나 되나요? 4년째입니다. 주로 치매 어르신들 돌봤어요. 수연은 가방에서 자격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었습니다. 정화는 대충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주는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수연은 말이 적었습니다. 묵묵히 일했습니다. 남편의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이고 산책을 시켰습니다. 정화는 수연을 관찰했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능숙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둘째 주가 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수연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 씨, 물 좀 주세요. 네, 잠깐만요. 정화는 그 장면을 부엌에서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정화의 이름을 석 달째 부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이름은 일주일 만에 외웠습니다. 셋째 주 정화가 학원에서 수업을 하던 중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2층에서였습니다. 정화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거실 바닥에 남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수연이 그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넘어지셨어요. 괜찮으세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의 팔을 붙잡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화가 다가가려 하자 남편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수연 씨가 도와줄 거예요. 정화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넷째 주 수연이 서류 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이거 좀 봐주세요. 뭔데요? 어르신 병원 진료 기록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해달래요. 정화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힌 공식 문서였습니다. 치매 진행 상황, 약물 처방 내역, 향후 치료 계획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서명하면 되나요? 네, 거기요. 정화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왜 제가 서명해야 하죠? 남편 본인이 하면 되잖아요. 어르신 상태로는 법적 효력이 없대요. 보호자가 해야 한대요. 정화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의학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내일 제가 직접 병원 가볼게요. 수연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러세요. 다음 날 정화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신경과 진료실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보호자시죠?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얼마나요? 기억력 감퇴가 급격히 진행 중입니다. 이제 중기로 접어들었다고 봐야 해요. 정화는 의사의 말을 듣다가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누가 다녀갔나요? 네. 보호자분 말씀이신가요? 간병인이요. 수연 씨라고. 의사는 차트를 뒤적였습니다. 아, 네. 지난 화요일에 오셨더라고요. 처방전 받아가셨어요. 무슨 약이요? 치매 진행 억제제요. 한 달치 드렸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았습니다. 수연은 그 약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화는 약국에 들렀습니다. 남편이 먹고 있는 약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약사가 처방전을 확인했습니다. 이거 2주 전에 받아가셨네요. 제가요? 아니요, 다른 분이요. 보호자 동의서 있어서 드렸어요. 정화는 약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서랍을 뒤졌습니다. 약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없었습니다. 수연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정화는 짧게 대답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화가 다가가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예요. 모르겠는데요. 정화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새벽 4시, 정화는 잠에서 깼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남편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래요? 남편은 정화를 돌아봤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집에 가야 해요.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에요. 여긴 내 집이 아니에요. 정화는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놓으세요. 집에 가야 한다니까요.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화는 남편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현관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결국 정화는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중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잠옷 위에 외투를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어르신, 저예요. 수연이에요. 남편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집에 가야 해요. 지금은 밤이에요. 내일 가요. 지금은 쉬어야 해요. 수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침실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정화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수연이 해냈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수연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 일이니까요. 수연은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정화는 그녀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혹시 낮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서류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어르신 재산 관련된 거요. 정화는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무슨 서류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야죠. 어르신 상태가 계속 나빠지면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게 많아요. 그런 건 아들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드님이 외국에 계시잖아요. 연락도 잘 안 되시고. 저희가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화는 서랍을 정리하다가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남편 명의 통장이었습니다. 마지막 거래 내역이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은행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3시 학원 수업을 마치고 정화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잔액 조회 부탁합니다. 직원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프린터에서 용지가 나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정화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00만 원. 분명 2천만 원이 있어야 했습니다. 학원 운영비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언제 인출했죠? 지난주 화요일이요. 누가 했어요? 본인이요. 신분증 확인하고 정상 처리했습니다. 정화는 인출 내역서를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출력해 주었습니다. 서명란에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체가 달랐습니다. 남편은 왼손잡이였습니다. 글씨가 왼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명은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이거 본인 서명 맞나요? 네, 창구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정화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은행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화는 멈춰 섰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을 샀습니다. 연기가 목을 태웠습니다. 기침이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 서였습니다. 정화는 신발을 벗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이 남편과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락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셨어요? 수연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통장 어디 있어요? 네. 남편 명의 통장이요. 어디 있냐고요?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르는데요. 선생님이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마세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1,500만 원 어디 갔어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지난주 화요일 은행 갔죠? 병원 갔다가 약 사러 갔어요. 은행도 갔죠? 수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화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서명 누가 했어요? 어르신이 하셨어요. 거짓말. 남편은 왼손잡이예요. 근데 그 서명은 오른손으로 쓴 거예요.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화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시끄러워요. 나가요.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렸습니다. 정화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화는 그날 밤 집을 나왔습니다. 학원 1층 소파에서 잤습니다. 담요 한 장만 덮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0년 된 천장이었습니다. 새벽 5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수연 씨한테 전화 왔어. 정화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무 일 없어. 통장 문제로 싸웠다며. 그래. 엄마, 아빠 상태 알잖아. 수연 씨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일단 진정해. 내가 주말에 들어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화는 휴대전화를 내려놨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세면대로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오전 10시 학원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학생이 도착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였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응, 앉아.
아이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베토벤 소나타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달렸습니다. 정화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귓속이 먹먹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어떻게 쳐야 해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정화는 악보를 들여다봤습니다. 음표들이 흔들렸습니다. 다시 쳐봐. 아이가 다시 연주했습니다. 똑같은 부분에서 틀렸습니다. 정화는 피아노 뚜껑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아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학생들이 오고 갔습니다. 정화는 기계적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마지막 수업이 끝났습니다. 학원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화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 덮개를 열었습니다. 손을 올렸습니다. 쇼팽 녹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50년 동안 쳐온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멈췄습니다. 다음 음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또 멈췄습니다. 같은 지점이었습니다. 정화는 건반 위에 손을 내려놨습니다.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 좀 해요. 정화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다가왔습니다. 오해예요. 저는 어르신이 부탁하셔서 은행에 갔어요. 거짓말. 진짜예요. 어르신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요. 정화는 피아노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은행이 어딨는지도 몰라요. 돈이 뭔지도 모르고요.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집 나가요. 네. 당장 나가라고요. 수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몇 달 동안 어르신 돌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생님은 남편 돌볼 생각도 없잖아요. 맨날 학원에만 있고. 제가 다 했어요. 나가요. 못 나가요. 저한테도 권리가 있어요. 정화는 수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수연이 저항했습니다. 나요. 나달라고요. 두 사람이 몸싸움을 했습니다. 정화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수연을 밀쳤습니다. 수연이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정화를 노려봤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수연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2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끌리는 소리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이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화를 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화는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실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안방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남편의 손을 놓았습니다. 서재로 가서 책장을 열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해둔 곳이었습니다. 파일이 비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사본, 보험 증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정화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다 멈췄습니다.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요? 돈이 없어졌다고.
서류가 없어졌다고. 증거가 있나요? 정화는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정화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족에게로. 정화는 혼자였습니다. 주말,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차를 몰고 내려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엄마. 아들은 정화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현관에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빠는 자고 있어. 아들은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정화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였습니다. 10분 후 아들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많이 안 좋아지셨네. 그래. 수연 씨는 어디 갔어? 내보냈어.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정화는 차를 내왔습니다.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사라졌어. 얼마? 1,500.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정화는 은행에서 받아온 거래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은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었습니다. 이거 아빠가 인출했다고. 서명은 아빠 이름인데 필체가 달라.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워. 본인 명의 통장이고 본인이 서명했으면. 아빠는 은행에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누군가 데려간 거지. 수연 씨 말이지. 그래. 증거는 없어. 아들은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이마를 짚었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고. 내가 알아볼게. 뭘 알아봐? 돈은 이미 사라졌어.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화는 차를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통화가 끝났습니다.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봤어. 일단 은행에 가서 CCTV 확인해 보래. 이미 확인했어. 뭐래? 수연이가 아빠 데리고 갔더라. 그럼 됐잖아. 그게 증거야. 아니야. 남편 명의 통장이고 본인이 동행했으면 문제없대. 은행 직원 말이 그랬어. 아들은 한숨을 또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3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들이 주문한 중국 음식이었습니다. 남편은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남편의 그릇에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아빠, 드세요. 남편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누구지? 아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저예요, 아빠. 아들. 아들. 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해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들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화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뭔데? 아빠 요양원 보내는 게 어때? 정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혼자서는 감당 안 돼. 나도 매주 내려올 수 없고. 전문 시설이 나. 싫어. 왜? 여긴 남편 집이야. 우리 집이고.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화가 말을 이었습니다. 45년을 여기서 살았어. 이 집에서 너희를 키웠고 학원을 운영했어. 남편을 어디 보낼 수 없어. 그럼 간병인을 다시 구해야죠. 아무도 못 믿어.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할 건데? 혼자서? 아빠 상태 봤잖아.
점점 더 나빠질 거야.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나도 힘들어. 회사 일도 바쁘고 애들도 돌봐야 하고. 알아. 그런데 엄마는 내 말을 안 들어. 항상 혼자 결정하고. 정화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지쳐 있었습니다. 40살.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미안해.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무능해서 그렇지. 아니야. 맞아. 나는 아무것도 못해. 돈도 별로 없고 시간도 없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내가 있을게. 월요일까지. 고마워. 그동안 엄마 좀 쉬어. 학원도 쉬고.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학원 1층에서 잤습니다. 아들이 안방에서 남편과 함께 자기로 했습니다. 정화는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수연입니다. 할 말이 있어요. 내일 만나요. 정화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새벽 3시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함 소리였습니다. 정화는 일어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안방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밀치고 있었습니다. 나가. 여기서 나가라고. 아빠, 저예요. 아들이에요. 몰라. 나가. 아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남편은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정화가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아들은 방에서 나갔습니다. 정화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야지. 남편은 정화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공허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월요일 아침 아들이 떠났습니다. 현관 앞에서 정화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알았어. 진짜로요. 새벽이라도 상관없어.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문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 그래.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화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밥 먹어야지. 남편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화는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으켰습니다.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의자에 앉혔습니다. 밥을 떠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남편은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화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을 소파에 앉혀두었습니다. 오전 10시 학원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이 왔습니다. 정화는 수업을 했습니다. 1시간 후 수업이 끝났습니다. 학생이 돌아갔습니다. 정화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가야 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화는 남편을 일으켰습니다.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바지가 젖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남편의 옷을 벗겼습니다. 샤워를 시켰습니다. 새 옷을 입혔습니다. 1시간이 걸렸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화는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정화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다시 벨을 눌렀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정화는 인터폰을 껐습니다. 수연은 10분 동안 벨을 눌렀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정화는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수연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수연이 사라졌습니다. 정화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화는 남편에게 저녁을 먹였습니다. 남편은 순순히 받아먹었습니다. 식사 후 정화는 남편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니 남편의 눈이 감겼습니다. 정화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렸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윤정화 선생님이십니까? 네. 저는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사 김민준입니다. 정화의 등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선생님 댁 건물과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건물이요? 네. 소유권 이전 건으로 서류 작성이 필요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남편분께서 의뢰하신 건입니다. 내일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정화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건물 5층이었습니다.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했습니다.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상담실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앉으시죠. 정화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남편분께서 건물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셨습니다. 누구한테요? 간병인 분이요. 수연 씨. 정화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여기 계약서가 있습니다. 남편분 서명도 있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밀었습니다. 정화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 증여자 남편 이름. 수중자 수연 이름. 하단에 남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건 위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남편은 치매예요. 이런 서류에 서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공증을 받았습니다. 공증인 앞에서 직접 서명하셨어요. 그럴 리 없어요.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증서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전 10시. 본인 확인 완료. 정상 공증. 정화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집에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집에 있었어요. 공증 사무실 CCTV에 남편분이 찍혔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남편이 보였습니다. 수연이 그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공증인 앞에 앉았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정화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멍했습니다. 저 사람 상태 보면 몰라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공증인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정화는 노트북을 밀어냈습니다. 인정 못해요. 이건 사기예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요? 남편분이 직접 서명했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치매 진단서가 있어도 증여 당시 의사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 건물은 제 거예요. 법적으로는 남편분 소유입니다. 40년 동안 제가 읽어온 거예요.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화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정화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 내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정화는 길거리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차들이 달렸습니다.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화만 멈춰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화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남편 명의 다른 통장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업무 중이었을 것입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건물 넘어갔어. 통장도 다 비었어. 답장이 왔습니다. 30분 후였습니다. 지금 회의 중. 저녁에 전화할게. 정화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화는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보, 정신 차려요. 남편의 눈이 반쯤 떠져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남편을 일으켰습니다. 소파에 앉혔습니다. 물을 떠다 입에 대주었습니다. 남편은 물을 마셨습니다. 기침을 했습니다. 어디 아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화는 남편의 몸을 살폈습니다.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얼마나 쓰러져 있었을까요? 아침에 나갈 때는 침대에 있었습니다. 혼자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가 넘어진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남편을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정화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볼이 꺼졌습니다.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했습니다. 이 남자와 45년을 살았습니다. 젊은 날의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웃음이 많았습니다. 첫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축제였습니다. 그가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피아노를 쳤습니다. 우연히 같은 무대에 섰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그가 다가왔습니다. 피아노 정말 잘 치시네요. 고맙습니다. 커피 한잔 할까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은 1년 후였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하객이 20명도 안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월세방이었습니다. 10평짜리 원룸이었습니다. 부엌과 화장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정화는 동네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집에서 레슨을 했습니다. 5년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3년 후 딸이 태어났습니다. 10년 후 학원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작은 건물을 샀습니다. 1층은 학원, 2층은 집. 그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해낸 거야. 정화는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 다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떠났습니다. 학원은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년 퇴직했습니다. 조용한 노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자꾸 잃어버렸습니다. 약속을 잊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매 초기. 의사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진행될 겁니다. 준비하세요. 준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정화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석 달 만에 정화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6개월 만에 아들을 잊었습니다. 이제 남편은 텅 비었습니다. 정화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 나 기억나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우리 결혼식 기억나요? 침묵. 아이들 처음 안았을 때 기억나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정화는 남편의 손을 놓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정화는 학원으로 내려갔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 덮개를 열었습니다. 손을 올렸습니다. 무엇을 칠까요? 쇼팽, 베토벤, 슈베르트. 모두 의미 없었습니다. 정화는 그냥 건반을 눌렀습니다. 아무렇게나 쳤습니다. 소리가 엉망이었습니다. 불협화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달렸습니다. 힘껏 내리쳤습니다. 피아노가 울부짖었습니다. 정화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눈물이 건반 위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쳤을까요? 손이 아팠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정화는 연주를 멈췄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정화는 건반을 바라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쳤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느리게. 쇼팽 녹턴이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곡이었습니다.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50년의 기억이었습니다. 곡이 끝났습니다. 정화는 건반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음악 들렸어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화를 보았습니다. 잠깐, 아주 짧은 순간. 남편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알아보는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착각이었을까요? 정화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정화는 남편 옆에 누웠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학원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집은, 남편은, 정화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남편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이 순간 손을 잡고 누워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정화는 남편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약하게 움직였습니다. 정화의 손을 쥐었습니다. 정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다른 변호사였습니다. 아들이 소개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30%입니다. 변호사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1,000만 원은 예상하셔야 해요. 괜찮아요. 정화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소송 위임장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아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힘내. 응.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아들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어디서 지낼 거예요? 집에 있지. 건물이 넘어가면 나가야 할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생각해.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왔습니다. 남편의 옷가지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떠났습니다. 정화는 혼자 남았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산책할까요? 남편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화는 남편을 일으켰습니다. 옷을 입혔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화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동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래전 자신의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정화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가 말을 했습니다. 며칠 만이었습니다. 공원이에요. 공원. 남편이 말을 따라했습니다. 정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날씨 좋죠? 좋네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에게 먹였습니다. 식사 후 정화는 학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수업이 없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무엇을 칠까 고민하다가 악보를 펼쳤습니다. 오래된 악보였습니다. 모서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슈베르트 즉흥곡. 정화가 처음 배운 곡이었습니다. 15살 때였습니다. 손을 올렸습니다.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맑았습니다.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음악에 몸을 맡겼습니다. 57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피아노 학원 연습실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정화야, 음악은 마음이야. 기교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야 해.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그 말을 평생 기억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진심을 담으라고. 곡이 끝났습니다. 정화는 눈을 떴습니다. 건반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피아노로 몇 명을 가르쳤을까요? 100명, 200명, 모두 어디선가 살고 있겠죠. 음악을 계속하는 아이도 있고 그만둔 아이도 있겠죠. 하지만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을. 정화도 기억할 것입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돌아봤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혼자 내려왔습니다. 여기 왜 왔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정화는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남편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올렸습니다. 한 음을 쳤습니다. 도. 멈췄습니다. 다시 쳤습니다. 레. 또 멈췄습니다. 정화는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이 계속 쳤습니다. 미. 파. 솔. 음계였습니다. 남편은 피아노를 칠 줄 몰랐습니다. 평생 한 번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치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악이었습니다. 남편이 정화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맑았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정화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어긋났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히 흘렀습니다.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쳤습니다. 얼마나 쳤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남편이 손을 내렸습니다. 정화도 내렸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정화는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남편도 정화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날렸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따뜻했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첫 공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정화는 법원에 갔습니다.
아들이 함께 했습니다. 법정에 앉았습니다. 수연도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양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1달 후입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수연과 마주쳤습니다. 수연이 정화를 봤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수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화는 지나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화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손을 쥐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화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먹었습니다. 식사 후 학원으로 내려갔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칠까요? 쇼팽을 골랐습니다. 발라드 1번. 손을 올렸습니다.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피아노가 노래했습니다. 정화도 노래했습니다. 소리 없이, 마음으로. 이것이 그녀의 피아노였습니다. 40년의 시간이 담긴 피아노. 수많은 아이들의 꿈이 담긴 피아노.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피아노. 그리고 이제 정화 자신이 담긴 피아노. 무엇을 잃어도 누가 가져가도 이것만은 남을 것입니다. 음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억 속에 남습니다. 사랑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슴 속에 남습니다. 정화는 계속 연주했습니다. 창밖에 별이 떴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환했습니다. 음악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칠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손가락이 움직이는 한, 심장이 뛰는 한. 이것이 그녀의 존엄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밤을 채웠습니다.